코스타루나 왕국에서는 한 공주가 여왕 대관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녀는 얼른데 말샴데이도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인다의 나이가 고작 16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어머니 소피아 피오레는 이웃 왕국의 통치자인 마그누스 장군이 이 상황을 이용하여 노자인다의 권위를 찬탈할 수도 있다는 깊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로자인다의 대관식을 치르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매그너스 장군은 갑자기 전체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녀가 매그너스의 부하들을 피할 수 있었을 때 소피아는 로자인다에게 그녀의 경호원 메이슨과 함께 도망가도록 간청했습니다.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로자인다는 어머니의 간청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로자인다가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자 소피아는 궁전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피아는 코스타루나가 매그너스의 소나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매그너스는 로자인다를 찾아 다시 데려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매그너스는 코스타루나를 장악하고 소피아를 포로로 잤습니다. 그 사이에 로자인다는 코스타루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가 최첨단 기술의 방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그녀가 이제 공주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녀의 놀라움은 뚜렷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명이 위기에 처한 왕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노자인다는 변장을 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의 외모를 일반 평민의 모습과 비슷하게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로자인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슨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머니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마침내 변장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할렌다는 어시것 회의 정체성을 취했습니다. 그 후 거시는 내선에 소박한 루이지애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정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메이슨은 일상생활에서 미끼 판매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시와 같은 나이인 듯 하는 딸이 있습니다. 카터는 자신의 방에서 로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오그 같은 전형적인 기념품을 집에 가져오는 대신 그녀의 아버지는 왕실 공주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카터는 아버지가 왕실 공주의 경호원이자 공주 보호 프로그램의 요원이라는 비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월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때에게 요청했습니다. 카터는 이제 로즈를 자신의 사촌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카터는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때는 얼시와 같은 공주를 위한 별도의 방이었기 때문에 방을 공유해야 한다고 얼시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날 밤 카터가 피자를 제안했을 때 로즈는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카터에게 분홍색 잠옷을 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짜증이 난 카터는 셔츠를 로즈에게 던졌습니다. 얼시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을 때 이전에 도마뱀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집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궁전에는 온갖 종류의 파충류가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처리하는 한여가 배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시는 또한 레슨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아침 식사 방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 어시는 그것과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어시는 그때 친구 에든을 만나놨습니다. 사극 영상 촬영에 전념하던 에든 앞에 그녀는 미래의 여왕임을 고백해 기뻐했다. 카터는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어시에게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카터는 자신이 좋아했던 소년 도니가 로즈에게 반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카터의 조언을 무시하고 모지는 왕실 공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여전히 왕실 습관에 깊이 뿌리를 두나시는 식당 경비원을 마치 그녀의 하인처럼 대합니다. 그녀는 궁전에 햄버거와 비슷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햄버거를 먹습니다. 이를 관찰한 카터는 그녀에게 햄버거를 먹는 올바른 방법을 즉시 가르친다. 식사 중에 교사는 학교에서 여왕으로 선정된 3명의 여성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얼씨는 즉시 식당에서 학교 여왕 타이틀을 위해 그들을 지지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로지의 행동은 카터를 화나게 하고 카터는 즉시 현장을 떠난다. 집에 돌아온 얼씨가 그녀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자 카터의 분노는 빠르게 터집니다. 지친 카터는 모지에게 더 이상 왕실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각하라고 말합니다. 조용한 밤, 모지는 가족과 코스타루나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 날 아침 얼씨는 그 퇴숙제를 도와줄 계획입니다. 카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모지에게 양동이에 있는 벌레의 수를 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시는 혐오감을 느끼며 계산합니다. 그 연학태 지시에 따라 양동이를 배치하던 중 얼씨는 예기치 않게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카터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사건 이후 얼씨는 그때에게 자신이 단순히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얼씨가 의도적으로 구토할 내선을 위해 식사를 직접 준비합니다. 그녀는 심플한 식탁을 우아한 분위기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내순이 자신의 요리 기술을 칭찬하자 그는 얼씨가 단지 아버지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얼씨에게 척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얼씨는 자신의 방으로 후퇴합니다. 카터는 즉시 그녀를 따라갑니다. 방에서 아씨는 자신의 한국이 현재 입맛에 통제하에 있으며 가신한 어머니를 버리도록 강요당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손을 뒤집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영토는 다른 나라만큼 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즈는 자신의 왕국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카터는 이번에는 노지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그때는 얼씨를 볼링에 초대합니다. 처음에 카터는 볼링 초보자인 로지가 다시 한번 자신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쿨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로지는 의외로 연기를 잘한다. 반대로 학교의 여왕이 되고 싶어하는 채시는 즉시 로지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초대합니다. 채시는 아버지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메이트리스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우연히도 얼씨는 이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얼씨는 채시의 의도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자신의 명성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얼씨는 계속해서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얼씨는 채시와 맞서며 그녀의 아버지인 요구르트 왕이 딸의 위법행위에 대해 알게 되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카터는 채시가 로지를 다시 괴롭히는 것을 막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녀는 얼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지는 이에 감동받았고 처음으로 우정의 본질을 경험하게 됐다. 카터는 로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운석바지이고 귀찮은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여왕 후보가 발표되었습니다. 퀸 후보에 오른 첼시와 모지 외에 카터도 퀸 후보로 뽑힌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는 첼시를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사이 카터는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다. 선거 결과가 공개되자 도니는 예상치 못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파트너로서 어시를 선호한다고 표현합니다. 여왕의 선언에 따라 카터는 급히 떠나고 모지는 즉시 그를 해고합니다. 어시는 집에서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이 같은 진정한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카터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시의 우환과 아름다움이 부족하고 그가 영원히 평민으로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모지 같은 공주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 카터가 기분 나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즈는 카터에게 공주가 되는 것을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 후 카터는 왕실 공주인 로즈가 요정데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이 그녀의 의무였기 때문에 모즈는 어떤 오만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터의 마음이 진심으로 친절했기 때문에 그녀는 카터의 공주 같은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다음날 제시의 친구들은 우연히 스페인 출판물에서 얼씨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시에게 알립니다. 별 고민 없이 첼시는 모즈와 맞서며 그녀가 학교 여왕 후보를 처리하지 않는 한 로즈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 월시는 첼시가 여왕 후보로 출마하는 카터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 한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첼시는 실수로 얼씨 학도의 드레스를 진흙으로 더럽혔습니다. 카터 가방에 도착하자 얼씨는 즉시 코스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랬습니다. 잡지를 통해 그녀는 매그너스가 어머니와의 결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카터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는 로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녀에게는 국민과 조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러시에게 어떤 피해도 닥치기를 바라지 않는 그들은 러시의 패션 디자이너에게 손을 뻗어 그녀를 구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러시가 학교 여왕의 대관식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도록 설득합니다. 아시는 띡, 네 동의합니다. 학교 여왕의 즉위식에 참석하세요. 카터, 모지 및 기타 수많은 청소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의상을 선택했다는 것을 직감한 첼시는 이를 본 순간 분노했고 드레스가 차에 갇히게 됐다. 디가 카터를 댄스에 초대했을 때 그녀는 신속하게 그를 거부하고 하급생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왕의 즉위가 선언되자 카터는 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카터는 패션 디자이너에게 자신과 로지 모두를 위한 가운 두 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치 패션 디자이너가 로지의 위치를 폭로한 배신자인 것 같았다. 그는 학교의 여왕 대관식 무도회에서 로지가 녹색 가운을 입을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로지가 학교의 여왕으로 선포되자 카터는 매그너스 장군을 쫓기 위해 떤다. 실제로 어시는 우정, 충성심, 신뢰의 본질에 대해 일깨워준 그때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터의 부재를 알아차린 그녀는 즉시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첼시는 즉각 그녀에게 맞서다. 그리고 카터가 헬리콥터로 호송되기 직전에 모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의 모든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모지는 매그너스 장군에게 자신을 항복합니다. 그러나 헬리콥터에 탑승하려던 매그너스 장군은 레이슨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즉각 달아났다.
결국 메이스는 그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로즈 역시 살아남았습니다. 여왕의 왕관을 카터에게 넘기려던 순간 혼란에 빠진 채시가 왕관을 빼앗았다. 카터는 그녀를 허용했고 채시에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터는 아버지를 깨어나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달 후, 오즈는 공식적으로 코스타 루나의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다음 해에 얼씨악단은 두터운 일과 얇은 일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강한 우정을 형성했습니다.